인간은 두 가지 순간의 본성을 드러낸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돈 앞에서. 2025년 10월 23일 새벽 3시 2분 충청북도 청주시 외곽 40년 된 낡은 2층 단독주택. 이곳에는 박영수 할아버지와 최순덕 할머니 두 노인이 조용히 살고 있었다. 아들은 서울로 떠났고 며느리는 5년 전 이혼 후 행방이 묘연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시들지 않은 원망뿐이었다. 1층에는 세입자 한 명이 살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남자, 이름은 강진수. 말이 적고 밤에만 집에 들어오는 이상한 남자였다. 그날 새벽 강진수가 미친 듯이 2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그들이 왔어요. 할머니는 겁에 질려 침대에서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이 새벽에? 시간 없어요. 당신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이 지금 1층에 있어요. 그 순간 1층에서 들려온 목소리. 너무나도 익숙한,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 어머니, 저 왔어요. 미라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5년 전 이혼하고 떠난 며느리 김미라였다. 진수가 속삭였다. 지금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된 연쇄살인, 그리고 그 악에 맞선 한 남자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다. 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박준호 45세, 서울의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혼 후 홀로 살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여자가 나타났다. 김미라, 38세, 긴 생머리, 세련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완벽했다. 준호씨, 저도 이혼했어요. 혼자 살기 힘들죠? 미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석 달 만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준호는 그녀를 부모님께 데려갔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김미라예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최순덕은 그 순간부터 불안했다. 미라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그 눈빛은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효과음 시간 경과 3개월 후, 결혼 3개월 후, 미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준호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돼. 이 집은 내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그날 이후 미라의 태도가 변했다. 친절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만 남았다.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미라, 도대체 왜 이래? 당신 부모가 꼴불견이니까 늙은이들이 돈이나 내놔야지. 결혼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했다. 미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준호는 자책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 봤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위로했다. 괜찮아. 다행이다, 준호야. 그 여자, 뭔가 이상했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미라가 떠난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준호가 아니었다. 그녀가 노린 것은 박노인 부부, 정확히는 그들의 목숨이었다. 그리고 그 목숨에 걸린 금액은 보험금 3억 원이었다. 새벽 3시 30분, 박노인 부부와 강진수는 동네 24시간 찜질방에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 박영수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진수씨, 대체 무슨 일이요? 왜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요? 강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누군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본명은 강진수 맞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은 전직 보험조사관입니다. 할머니가 놀라 물었다. 보험조사관? 네, 정확히는 보험사기 전담팀에서 일했어요. 3년 전까지요. 진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수십 개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저는 3년 동안 47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습니다. 그중 12건은 살인 위장 사건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가 제가 놓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50대가 되셨을 때 어머니는 재혼하셨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외로우셨나봐요. 그 남자 이름은 한민수, 40대 중반의 사업가라고 했죠. 진수의 주먹이 떨렸다. 결혼 1년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였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가스를 쓸 때 너무나 조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5개, 총 보험금 3억 5천만 원. 수익자는 전부 한민수였어요. 저는 한민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죠. 그에게는 공범이 있었다는 것을. 진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이 여자입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사진 속 여자는 김미라였다. 미라는 한민수의 실제 아내였어요. 두 사람은 10년 넘게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간단해요. 미라가 외로운 중년 남성이나 부유한 노인에게 접근합니다. 결혼하거나 신뢰를 얻은 후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키죠. 그리고 한민수나 다른 공범이 사고를 만듭니다. 가스 폭발, 교통사고, 추락사, 익사.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라와 한민수는 지난 12년간 최소
6명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도?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와 결혼했을 때 미라는 두 분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준호 씨 이름으로요. 하지만 이혼하면서 계획이 틀어졌죠. 그래서 미라는 수익자를 자기 명의로 몰래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두 분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찜질방 안이 침묵에 잠겼다. 할머니가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우리 준호는 몰랐던 거예요? 네, 준호 씨는 이용당한 겁니다. 미라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두 분이었어요. 진수가 두 노인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는 끝낼 겁니다. 제가 3년을 준비했어요. 오늘 밤 우리가 함정을 파서 미라와 그 조직을 모두 잡을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강진수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김미라의 진짜 얼굴입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나타났다. 김미라 본명 맞습니다. 1987년생, 올해 38세. 하지만 이 여자는 4개의 가짜 이름을 더 가지고 있어요. 이수진, 박현주, 최미영, 정은혜. 첫 번째 남편 정태윤, 42세. 2015년 9월 등산 중 추락사. 보험금 2억 원. 할머니가 숨을 죽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사로 결론. 하지만 당시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정태윤은 등산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두 번째 남편 최경우, 38세. 2017년 11월 빗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2억 5천만 원. 차량 브레이크에서 미세한 절단 흔적이 발견됐지만 입증되지 않아 종결됐죠. 세 번째 남편 한민수, 45세. 2020년 3월 가스 폭발 사고 사망. 보험금 3억 원.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때 같이 돌아가신 분이 제 어머니 강명숙 여사였습니다. 한민수는 미라의 실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한민수를 이용만 한 거였죠. 한민수가 저희 어머니와 결혼해서 보험금을 타낸 후 미라는 한민수마저 죽였습니다. 그렇게 미라 혼자 6억 5천만 원을 손에 넣었죠. 할아버지가 분노에 떨며 물었다. 그럼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우리 준호한테도? 네, 준호 씨는 네 번째 타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돈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미라는 방향을 틀었어요. 준호 씨의 부모님, 즉 두 분이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진수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것 보세요. 두 분 명의로 가입된 보험 리스트입니다. 화면에는 5개의 보험 증권이 나타났다. 암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종합보험, 연금보험. 총 보험금 3억 2천만 원. 수익자는 모두 김미라로 변경돼 있어요. 할머니가 경악했다. 이게 뭐야? 우리는 이런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 준호 씨 명의로 가입됐지만 실제로는 미라가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준호 씨도 몰랐을 거예요. 진수가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새로운 파일이 열렸다. 거기에는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다. 김미라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 뒤에는 전문적인 보험금 살인 조직이 있어요. 최상위에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석진, 50대 후반 전직 보험 설계사예요. 그 밑에 헌터들이 있어요. 이들은 부유한 노인이나 외로운 중년을 물색하죠. 그 다음이 클로저, 미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타깃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보험을 가입시킵니다. 마지막이 익스큐터, 실행범이에요. 한민수처럼 실제로 살인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할아버지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진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길 겁니다. 제가 3년을 준비했어요. 오늘 밤 미라를 현장에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험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고. 우리 인생 이렇게 당하고 끝낼 순 없어. 진수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새벽 4시, 강진수는 서울에 있는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의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박준호 씨죠? 저는 강진수라고 합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있어요. 네, 부모님이요? 이 새벽에 무슨? 김미라가 당신 부모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청주로 오세요. 뭐라고요? 미라요? 그 여자 5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그 여자는 연쇄 보험금 살인범입니다. 이미 6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 부모님이 7번째, 8번째 희생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준호의 황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돼. 미라가 살인범?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부모님이 위험합니다. 준호는 5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청주까지 밤길을 달리는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미라가 살인범? 말이 돼?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준호의 기억 속에서 이상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결혼 초기 미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고요. 그냥 저 혼자예요. 준호가 물었다. 전 남편은 어떻게 헤어졌어? 미라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대답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것도 신혼 1년 만에요. 그때는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3개월째 준호는 우연히 미라의 핸드폰
핸드폰을 봤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3억 입금 확인. 다음 타깃 정보 보냄. 박영수, 최순덕, 청주 거주. 당시 준호는 의아했지만 미라가 황급히 핸드폰을 뺏으며 말했다. 왜 남의 핸드폰을 봐? 이건 친구 사업 관련된 거야. 준호는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박영수, 최순덕은 자신의 부모님 이름이었다. 설마 그때 이미 준호는 속도를 더 높였다. 새벽 5시 10분 준호는 청주 외곽 찜질방에 도착했다. 급하게 뛰어들어가자 휴게실에서 부모님과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울며 달려와 준호를 껴안았다. 준호야, 준호야, 엄마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진수가 다가왔다. 박준호 씨, 저는 강진수입니다.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준호가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라가 정말 살인범이라고요? 진수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들을 보여줬다. 이게 증거입니다. 김미라의 범죄 기록, 피해자 명단,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화면에 미라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타났다. 이 남자가 한민수, 미라의 실제 남편이자 공범이었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도 미라는 한민수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진수가 말을 이었다. 준호 씨, 당신은 피해자예요. 미라는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해서 부모님께 접근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 명의로 부모님 보험을 가입했고 이혼 후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밤 부모님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다. 내가 부모님을 위험하게 만든 거네요.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속은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그 여자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해야 해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정을 칩니다. 오늘 밤 미라를 현장에서 잡을 거예요. 준호 씨도 도와주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뭐든지 할게요. 그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해요. 오전 9시 일행은 집으로 돌아왔다. 진수는 가방에서 소형 카메라 5대와 녹음기 3개를 꺼냈다. 이걸 집 곳곳에 설치할 겁니다. 거실, 주방, 복도, 할머니 방, 그리고 현관. 미라가 오면 그녀의 모든 행동을 녹화할 거예요. 특히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거나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진수는 능숙하게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 시계 속, 주방 선반위, 복도 액자 뒤, 할머니 방 옷장 안. 이 카메라들은 초소형이라 절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 제 노트북으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진수는 경찰에게도 연락했다. 네, 청주 서부경찰서죠? 저는 강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밤 중대범죄가 발생할 예정이에요. 보험금 연쇄살인범 김미라를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합니다. 증거 확보되는 즉시 연락드릴 테니 대기조 배치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대기조를 배치하기로 했다. 오후 3시 진수는 작전을 최종 점검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미라가 오면 자연스럽게 대하세요. 하지만 절대 음식이나 차를 드시면 안 됩니다. 미라는 수면제를 사용할 겁니다. 음식에 타거나 차에 섞어서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하면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 준호가 물었다. 저는 어떻게 하죠? 준호 씨는 2층에서 저와 함께 대기하세요. 미라가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가 내려가서 제압합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진수는 2층에서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를 점검했다. 모든 카메라가 정상 작동했다. 오후 8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오후 8시 32분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예요. 미라예요. 오랜만이에요. 김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오, 오니. 어서 들어와.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여기 있네. 자네 왔나?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다. 미라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 밝은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공손한 태도. 아버지 건강하시죠? 이거 한약이에요. 드시면 기력에 좋대요. 고맙네. 진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모든 카메라가 미라를 포착하고 있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저 여자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어. 미라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까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아, 그래. 고맙다. 미라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진수가 화면을 확대했다. 미라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흰색 가루가 찻잔에 뿌려졌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진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잡았다. 미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들고 나왔다.
나왔다. 어머니 차 나왔어요. 뜨거우니까 조금 식혀서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이제 결정적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를 마시지 않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미라야. 네, 어머니. 너 이거 뭐 넣었니? 미라의 미소가 굳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찻잔을 가리켰다. 이 차에 뭘 넣었냐고. 수면제 넣었지? 미라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 놀람, 그리고 분노. 어머니 무슨 헛소리를. 그 순간 강진수와 박준호가 2층에서 내려왔다. 진수가 노트북을 들고 냉정하게 말했다. 수면제 넣었죠, 김미라 씨. 방금 전부 녹화됐어요. 미라가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당신은 누구야? 1층 세입자 강진수입니다. 그리고 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이 죽인 강명숙 여사의 아들이기도 하죠. 미라가 뒷걸음질 쳤다. 뭐라고? 진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2022년 3월 15일 당신과 한민수는 우리 어머니를 가스폭발로 위장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보험금 3억 원을 챙겼죠. 하지만 당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정태윤, 최경호, 한민수.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박영수, 최순덕 할머니 할아버지가 7번째, 8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죠. 미라는 말없이 진수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잔인한 눈빛이었다. 미라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하. 효과음 광기 어린 웃음. 그래, 맞아. 다 내가 한 거야. 정태윤도 최경호도 한민수도 그리고 당신 엄마도.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12년이야. 1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 그리고 23억을 벌었지. 멍청한 남자들. 다들 나한테 빠져서 꼬리치더라. 그렇게 보험 가입하고 죽고 난 돈 받고. 완벽한 시스템이었어. 준호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이 미친. 나한테도 그랬어? 나도 죽일 생각이었어? 미라가 준호를 봤다. 당신은 가난해서 쓸모없었어. 그래서 당신 부모를 노린 거야. 당신은 그냥 징검다리였어, 박준호. 미안하지만. 준호가 미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진수가 막았다. 진정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진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김미라, 당신은 끝이에요. 그 순간 미라가 가방에서 과도를 꺼냈다. 끝? 아니, 이제 시작이야. 미라가 진수에게 달려들었다. 진수는 재빠르게 피했다. 미라의 칼이 공중을 가르며 휘둘렸다. 죽여줄게. 다 죽여줄 거야. 미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하지만 진수는 침착했다. 그는 3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미라가 다시 칼을 휘두르는 순간 진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진수는 미라를 바닥에 제압했다. 끝이에요, 김미라. 그 순간 경찰들이 돌입했다.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미라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미라, 살인미수 및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미라는 수갑을 찬 채로도 웃고 있었다. 체포? 재밌네. 나 혼자 한 게 아닌데. 진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야? 미라가 준호를 쳐다봤다. 왜 준호씨? 당신도 공범인 거 말 안 할 거예요? 모두가 준호를 쳐다봤다. 할머니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준호야? 준호가 격하게 부인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미라가 비웃었다. 몰랐다고? 보험 가입할 때 당신이 서명했잖아. 수익자를 나로 바꾸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그건 당신이 속인 거잖아. 사업 자금 때문이라고 했잖아. 증거 있어? 난 당신이 공범이라고 법정에서 말할 거야. 진수가 노트북을 열었다. 김미라 씨, 당신 진짜 공범은 따로 있죠? 미라의 표정이 굳었다. 진수가 화면을 보여줬다. 이 사람, 최동욱, 당신의 진짜 파트너. 화면에는 40대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다. 최동욱 43세, 정과 7번,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살인교사, 그리고 당신의 실제 남편. 형사가 물었다. 강진수 씨, 이게 확실합니까? 네, 제가 3년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미라와 최동욱은 10년째 함께 이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한민수도 그들의 공범이었지만 미라는 한민수마저 죽이고 돈을 독차지했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최동욱이라는 용의자 체포 지시 내려주세요. 본부 수신. 근처에서 이미 확보했습니다. 집 뒤편에서 대기 중이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진수가 미소 지었다. 최동욱이군요. 잠시 후 경찰들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다. 검은 후드를 입은 40대 남성 최동욱이었다. 최동욱은 미라를 보고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미라, 네가 날 팔았어?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최동욱이 소리쳤다. 12년을 함께 했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닥쳐, 최동욱. 우리 끝났어. 두 사람은 경찰서로 연행됐다.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미라와 최동욱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잡아야 진짜 끝이었다. 다음날 오전, 청주 서부경찰서 조사실. 진수는 형사
형사들에게 자신이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김미라와 최동욱이 저지른 범죄 기록, 피해자 명단, 보험금 흐름.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경악했다. 이게 7건이나 되는군요. 피해자가 총 11명. 네, 그중 6명이 사망했고 5명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험금 총액이 23억 원. 이건 조직 범죄로 봐야겠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김미라와 최동욱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수는 새로운 파일을 펼쳤다.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합니다. 저는 이들을 블랙 인슈어런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직 구조는 피라미드형입니다. 최상위에는 매니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전체 작전을 지휘하고 돈을 관리합니다. 그 밑에 헌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노인, 외로운 중년, 취약한 사람들을 물색해요. 그 다음이 클로저, 김미라 같은 사람들이죠. 타깃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결혼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보험을 가입시킵니다. 마지막이 익스큐터, 최동욱이나 한민수 같은 실행범이에요. 이들이 실제로 살인을 실행합니다. 형사가 물었다. 그럼 매니저는 누굽니까? 이름은 박석진, 50대 후반 전직 보험 설계사입니다. 화면에 50대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다. 세련된 외모, 고급 정장, 여유로운 미소. 박석진은 20년간 보험업계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10년 전 갑자기 은퇴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은퇴가 아니라 이 범죄 조직을 만든 겁니다. 박석진은 보험 시스템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완벽한 범죄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거죠.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현재 위치는 서울 강남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제 조사에 따르면 박석진은 매달 1일에 강남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조직원들을 만나요. 그때 잡아야 합니다. 또 다른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최동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청주 서부경찰서 조사실. 진수는 형사들에게 자신이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김미라와 최동욱이 저지른 범죄 기록, 피해자 명단, 보험금 흐름.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경악했다. 이게 7건이나 되는군요. 피해자가 총 11명. 네, 그중 6명이 사망했고 5명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험금 총액이 23억 원. 이건 조직 범죄로 봐야겠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김미라와 최동욱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수는 새로운 파일을 펼쳤다.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합니다. 저는 이들을 블랙 인슈어런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직 구조는 피라미드형입니다. 최상위에는 매니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전체 작전을 지휘하고 돈을 관리합니다. 그 밑에 헌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노인, 외로운 중년, 취약한 사람들을 물색해요. 그 다음이 클로저, 김미라 같은 사람들이죠. 타깃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결혼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보험을 가입시킵니다. 마지막이 익스큐터, 최동욱이나 한민수 같은 실행범이에요. 이들이 실제로 살인을 실행합니다. 형사가 물었다. 그럼 매니저는 누굽니까? 이름은 박석진, 50대 후반 전직 보험 설계사입니다. 화면에 50대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다. 세련된 외모, 고급 정장, 여유로운 미소. 박석진은 20년간 보험업계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10년 전 갑자기 은퇴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은퇴가 아니라 이 범죄 조직을 만든 겁니다. 박석진은 보험 시스템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완벽한 범죄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거죠.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현재 위치는 서울 강남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제 조사에 따르면 박석진은 매달 1일에 강남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조직원들을 만나요. 그때 잡아야 합니다. 또 다른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최동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실. 최동욱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형사가 물었다. 최동욱 씨, 박석진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최동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매니저 이름은 박석진 맞아요. 나이는 58세, 전직 보험 설계사였고요. 현재 위치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매달 1일 우리는 강남역 3번 출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항상 그 시간, 그 장소였습니다. 형사가 메모하며 물었다. 박석진의 특징은 키 175cm 정도, 마른 체형, 항상 고급 정장을 입어요. 그리고 오른손 약지에 금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진수가 물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최동욱이 진수를 봤다. 박석진은 직접 사람을 죽인 적도 있어요. 15년 전 자기 아내를 죽였죠. 보험금 5억을 타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수의 주먹이 떨렸다. 그 악마 같은 자식. 2025년 11월 1일 강남역 3번 출구 근처 경찰 특수팀과 강진수는 카페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최동욱은 형사들의 지시대로 카페 안에 앉아 있었다. 귀에는 초소형 이어폰. 진수는 50m 떨어진 차 안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타깃 나타났다. 50대 후반 남성, 회색 정장, 오른손에 금반지. 진수가 쌍안경으로 확인했다. 박석진이었다.
있었다. 세련된 외모, 여유로운 걸음걸이. 겉으로 보면 평범한 신사였다. 박석진이 카페에 들어와 최동욱 맞은편에 앉았다. 동욱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최동욱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님, 저 좀 힘들어요. 미라가 잡혔어요. 박석진의 표정이 변했다. 뭐, 언제? 지난달요. 청주에서. 현장에서 잡혔어요. 박석진이 차갑게 웃었다. 바보 같은 것들.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형님, 저도 곧 잡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박석진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입 닫고 있어. 미라도 마찬가지고. 증거 없으면 10년이면 나와. 그때 돈 챙겨줄게. 하지만 경찰이 형님을 찾고 있어요. 박석진이 비웃었다.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증거 없어. 난 항상 조심했으니까. 난 절대 현장에 안 나가. 전화도 공중전화로만 하고 돈도 비트코인으로만 받아. 완벽해. 그 순간 강진수가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박석진이 놀라 돌아봤다. 누구야? 진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강명숙 여사의 아들 강진수입니다. 박석진의 얼굴이 굳었다. 강명숙, 2022년 3월 15일 당신이 한민수에게 지시해서 우리 어머니를 죽였죠. 가스 폭발로 위장해서요. 박석진이 웃었다. 증거 있어? 진수가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당신이 한 말 전부 녹음됐어요. 증거 없으면 10년이면 나와. 난 절대 현장에 안 나가. 완벽해. 이게 증거예요. 박석진. 효과음 경찰 출동 사이렌. 경찰들이 카페로 돌입했다. 박석진. 조직적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박석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돼 있었다. 박석진이 수갑을 차는 순간 진수가 그의 앞에 섰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의 복수가 끝난 순간이었다.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라, 최동욱, 박석진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에는 수십 명의 방청객이 앉아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강진수.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김미라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총 7건의 보험금 살인 및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망자 6명, 미수 5명, 보험금 총액 23억 원. 피고인 최동욱은 김미라의 공범으로 5건의 살인을 직접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박석진은 조직의 총책으로 모든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했습니다. 미라는 법정에서도 무표정했다. 최동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석진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김미라,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미라가 천천히 일어났다. 후회해요? 아니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미라가 진수를 쳐다봤다. 강진수라는 남자를 만난 건 후회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미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동욱, 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석진, 조직적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났다. 진수는 법정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한 달, 2026년 1월, 진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진수는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 끝났어요. 김미라, 최동욱, 박석진 모두 잡혔어요.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 모두 벌 받았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제가 보험조사관이면서도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야. 진수가 돌아봤다. 박영수 할아버지, 최순덕 할머니, 그리고 박준호가 서 있었다. 할머니가 진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진수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리고 준호도.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진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 잘못으로 부모님이 위험했는데. 진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씨도 피해자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진수씨, 앞으로 계획은? 진수가 미소 지었다. 다시 조사 일을 할까 해요. 이번엔 공식적으로요. 경찰청에서 특별조사팀 제안이 왔어요. 보험금 범죄 전담팀이래요. 할머니가 활짝 웃었다. 잘 됐네. 넌 그 일에 천직이야. 그리고 진수야.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우리 진수 너를 아들로 입적하고 싶어. 진수가 놀라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우리한테 진수 너는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우리도 외로워. 함께 살자, 진수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되자. 진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내 사람은 어머니 묘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2026년 4월, 강진수는 경찰청 특별조사팀에 합류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개의 사진과 지도가 붙어 있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보험금
사건들. 진수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의 목표는 하나였다. 더 이상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날 오후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강진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최근에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제 명의로요. 그리고 어젯밤에 제 차 브레이크를 만지는 걸 봤어요. 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 어디세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바로 갑니다. 진수는 재킷을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군. 악은 끝나지 않는다. 어둠은 항상 어딘가에 숨어 있다. 하지만 그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강진수는 오늘도 달린다. 또 다른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녁 무렵 할머니 최순덕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수가 오늘은 좀 늦는다고 했지?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급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진수 정말 대단해. 매일 사람들 살리러 다니니.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 준호 왔니? 진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자. 밤 9시 진수가 집에 돌아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진수 왔어? 많이 힘들었지? 어서 씻고 밥 먹어. 네, 어머니. 진수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말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돌아갈 집이 있었다. 지킬 사람들이 있었다. 식사를 하며 할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무슨 사건이었어? 한 여성분이 남편한테 위협받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때 구출했어요. 잘했네, 우리 진수. 내일도 비슷한 사건이 2건 더 있어요. 바쁠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진수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챙기고요. 네, 형. 그날 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는 악이 승리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진수야, 언제나 진실을 믿어. 그게 네가 살아야 할 이유야. 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네, 어머니. 제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벽의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싸움은 계속된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 악에 맞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린 그 순간 모든 운명이 바뀌었다.